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서울의 모 조합은 저는 항상 그렇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총회 책자 이 세 권 있네요. 이 세 권을 보고 여기에서 있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체험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가 혹시 계약한 거 있으면 계약서 좀 인터넷에 출력해달라 그랬더니 이 계약서를 아마 여러분 지금 아까 들어올 때 주고 계실 때 껍데기만 몇 개 이렇게 복사를 해놨더라고요. 내용은 없고. 그래서 껍데기만 보고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게 뭔 계약이고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임원님들 개인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또 우리 조금 양해를 해주실 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비업체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임원들도 그런 실력이 없기 때문에 영역비를 주고 정비업체에 의뢰하고 정비업체가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총회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스스로 와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OS를 대폭 투입해서 서명결의서라는 걸 걷어오고, 또 총회 현장에서는 이게 뭐가 잘못된지와 관계없이 총회 사회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상당히 비싼 돈을 받고 총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어떤 의견을 얘기해도 이게 맞다고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제도 저는 그걸 현장에서 봤으니까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원고 없이 사회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는 거절합니다. 제가 일반적인 안건만 있으면 사회를 보는데 요런 식의 만약에 있다면 저는 사회를 못 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보는 조합원도 꽤 있으니까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나 그러면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총회장이 뭐가 되어버리겠어요. 돈 많이 들여서 이미 다 게임을 끝내놨는데. 그래서 저는 사회를 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다만 조금 편안한 안건 아니면 제가 원하는 대로 총회가 안건이 잡히면 제가 사회는 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사회를 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가서 얘기할 자신이. 양심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때 사업시행인가 2015년도 4월 26일날 요 총회는 그런데 아마 부결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9월달에 또 다시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어제 특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광명에 와서 지금 가장 제가 심각하게 느꼈던 게 그거예요. 광명은요, 조합원도 순진하고 조합 임원들도 순진합니다. 제가 매번 한 얘기예요. 그 전에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저한테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와서 저한테 뭘 물어보고 도와달라. 그런데 이제 주로 해산하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고 개별적으로 대화만 하고 그냥 돌려보냈던 것이고. 근데 최근에 조합원들이 비랑시청하고 하신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 몇 번 와서 제가 설명을 한 계기가 됐는데, 그분들을 보면서도 그랬고, 그분들하고 설명이 끝난 뒤에 조합 쪽의 반응을 보면서도 광명은 참 묘하게, 다른 데 가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광명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되게 답답하다. 많이 답답하다. 근데 양쪽이 다 순진하다. 문제는. 그런데 사업성이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그쪽은. 그래서 살판났다. 협력업체들은. 광명에 있는 협력업체들만 좋은 일이 생겼다. 왜냐하면 조합 임원들도 착하지, 조합원들도 착하지 하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통제장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오늘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있어요. 광명에 와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라는 겁니다. 여기 이때 총회책자에 보면 정비기반시설 공사비가 55억 잡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55억 이러면 저는 항상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그렇게 산출이 안 돼요. 원가 기간에서 계산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55억 9,797만 5천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품목별로. 그러지 5억 이렇게 단위가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사기끼리구나. 가짜구나.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보지도 않고 가짜라고 얘기하냐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냐면, 이 뒤에 사업시행 계획서라고 해서 이 총회 책자를 올렸는데, 실제로 우리 조합의 임원님들 아실 거예요?
구청의 시청의 인가 신청은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형식만 보여주고 요거는 시청에서 들어간 거는 요거 맞습니다. 저 자금 계획이라는 거.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은 여기에다 생략하고 올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비 기반 시설 공사비가 아까 55억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 사업 계획서 중에는 사업 시행 계획서 중에는 새로이 설치할 정비 기반 시설 조서라는 게 있고 그 공사비 산출 내역서가 여기에 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생략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정비사업의 용도 폐지되는 보십시오. 새로이 설치할 정비 기반 시설 조서 뭐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빈 양식을 놔뒀어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빈 양식을 보고 이게 55억인지 53억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빈 양식을 준단 말입니다. 모든 걸.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겼던다. 근데 니들은 보지 마. 근데 이게 무슨 총에 올라온 거예요? 정비업체가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시행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런 총회를 형식적으로 했지만 사업시행 계획서를 여러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업시행 계획서를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쵸? 내용물이 없는데 무슨 여러분이 사업시행 계획서 어디서 봤어요? 본 적이 없죠? 조합하고 시청에는 있어요. 그러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해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정비기반 시설은 아까 당연히 조서라는 게 있는데 산출 내역서도 있고 그것을 조합에서도 함부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다가 엔지니어링 회사에다가 용역비를 주고 돈을 줘서 전문 회사에서 뽑은 금액이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뽑다 보면 끝터리가 이렇게 55억 이렇게 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뭐 55, 제가 자꾸 가져올 사건을 부릅니다. 55억 9,797만 원 이런 식으로 돼요. 거기는 그래도 만 원짜리 딴 거 떨어졌어요. 어디 같으면 670원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끄트머리가. 그런데 그래서 어제 그래서 제가 시청에서 사실은 얼마입니까 하고 진짜 백이 좀 보여주세요. 봤어요 저는. 여러분 못 봤죠?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인가가 다 나는데 여러분 몰라요. 근데 저는 봤어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이거는 무산됐다고 치고 그런데 그 다음에 9월달에 총회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1억 105억 900이 또 올라가요. 똑같은 게. 뭐야 이거? 그럼 그 정도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근데 여기도 일단은 뒤에는 양식은 똑같아요. 빈 양식입니다. 금액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산됐으면 다시 이게 맞으면 그대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달라져요. 105억으로. 그러다가 이때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가가 됐지 않겠어요? 이걸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여러분은 모르고 그 다음에 변경인가를 2017년도에 받아요. 사업시행 변경인가. 이때는 다시 55억으로 또 떨어집니다. 춤을 춰요. 지멋대로. 그런데 이때도요. 아까 처음에도 빈 양식을 보여줬고 이때는 뭐냐면 충격적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양식을 생략해버렸어요. 아까 빈 양식 보여줬잖아요.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 조서 도면 및 그 설치 비용 계산서 그래놓고 양식은 없애버리고 내용만 변경 없음 그래놨어요. 변경이 있잖아요. 105억에서 55억으로 또 떨어졌어요. 근데 변경이 없대요. 이번에는 빈 양식도 안 줬어요. 아까는 빈 양식 이렇게 보여주고 그 전에 거하고 이번 거가 변경이 없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50억이 또 떨어졌잖아. 900만 원으로 도망가 버렸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 전까지 금융비용을 해갖고 사업비 2주비 금융비용입니다. 475억 2,400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 변경이 이 정비사업비에서는 갑자기 금융비용이 1,306억으로 올라갑니다. 475억에 1,306억 이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이자가 1,300억이 나와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특조에서 하다가 저는 어제는 이 책자를 그 위원장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리타이핑 한 것만 봤어요. 이렇게 타이핑해서 이렇게 크게 저한테 복사해 준 걸 제 책상 앞에 놓고 봤는데 옆에 있던 어제 옆에 앉아있던 19역 조합장님이 그거 오탈 겁니다. 그렇지 1,300억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오탈 같습니다. 130억인가?
라고 했는데, 근데 총액이 맞지 않습니까? 총액이 2천억 올라가고 돼 있는데 무슨 오타겠어요? 여기 아니면 올라갈 데가 없는데 2천억을 이렇게 한꺼번에 팍 올라갈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오늘 다시 봤더니 오타는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이걸 오타라고 생각했고, 그분하고 저하고 귓속말 할 때, 저도 그렇게 오타 같긴 한데, 그런데 총액을 보면 또 오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산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관심을 조금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려면 뭐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내 용역, 나로부터 용역비를 받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돈을 받는데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의지하시겠어요? 조합장님은 또 모른다니까요. 아니, 계셔서,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몰라서 전문 업체가 했으니, 그냥 믿는 거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보다는 아주 모르진 않아요. 설명을 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나 임원들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총회가 정말 중요한데 모든 것은 여러분이 총회에서 결정했다고 돼 있는데 그 총회마저도 여러분이 직접 와서 설명을 듣거나 이렇게 하고 의결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OS가 하자는 대로 하잖아요. OS가 혹시 양건이 잘못됐으니까 반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재산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남북 간의 핵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참 고생하면서 해결했는데 OS들이 그 전에 얘기합니다. 그거 자기들한테 맡겨놓으면 금방 해결한다고. 북한 핵 폐기시킨대요. 합의서 써오겠대요. 아니 자기들 한 얘기예요 저한테. 자, OS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이런 총회가 완벽하게 성사되도록 만들어준 것도 OS의 능력 아니겠어요? 이자가 1,300억이 뭔 소리야 이거. 조합원 몇 명입니까? 일구 여기 2,600명 1인당 이자를 5천만원씩 내시는 거네요. 그죠? 뭐 하는데 5천만원 냅니까? 집 반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시행계획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야 되고 바꿀 수밖에 없어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저께도 나왔던 얘기라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안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기 또 아주 웃겼습니다. 자, 지작물 철거비, 이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2017년도에 181억 했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2017년도에 바꾸면서 59억 700. 아니 180억짜리가 또 59억으로 떨어진 건 뭡니까? 여러분은 여기는요 올리려면 계속 올리든가 떨어뜨리려면 계속 떨어뜨린다 이게 아니라 어떤 건 올렸다 어떤 건 떨어뜨렸다 어떤 건 다시 올렸다 막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너는 이런 조합은 또 처음 봅니다. 사실은 떨어뜨려주는 거 그러면 옛날에 180억이 근거가 제대로 있었더라면 59억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근거가 있었던 게 한꺼번에 3분의 1로 떨어지는 일이 세상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 똑같은 업체가 했을 텐데 옛날에는 내가 뭘 실수했다. 그러니 이번에 이거는 이게 정상이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의결해 주십시오. 이런 설명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어차피 뭐 사업시행계획서를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사업시행계획서 중에서 자금계획이라는 거 하나만 보여줬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내용을. 그러니 여러분들 알 리가 없죠. 거기서 금액이 춤을 추는지 어쩌는지 뭐 아예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다행히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만은 재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저랑 좀 다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약간의 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줘도 전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보여줘도 이면에 어떤 걸 안 보여줘도 여러분들 이미 다 짐작하고 찍어주잖아요. 저는 봐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지작물은 2010년 4월 15일 법 개정으로 인해서
11조 사항을 도시정부를 당시에 개정을 합니다. 용산 사태 때문에. 앞으로는 2009년 초에 용산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철거회사가 절대 조합원을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대기업이 시공사가 어차피 건물 지을 사람이 철거하고 지어야 되니까 그들이 철거까지 그들로 하게 하려면 그래도 대기업은 조합원들을 함부로 강압적으로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싶어서 법률을 개정해서 2010년 4월 15일자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11조 사항이 시공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법이 지금 시행된 지가 벌써 8년 된 거예요. 7월 16일부터 시행해서 3개월 후부터 개정하고 나서. 그런데 지금도 이거를 따로 잡고 있는 이런 황당한 일이 광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그 사회를 전문적으로 보는 그 사람이 법으로 규정할 필요, 아니 법은 이미 2010년도에 규정했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법률이 84조의 3 1호는 11조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사로 선정된 자, 시공사를 선정한 자, 모두 선정된 자는 뭐예요? 시공사죠. 선정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되겠죠.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 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가 이거를 나에게 시공사든 정력체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 수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수정해야 됩니다. 왜요? 다행히 법을 또 실수했는지 올 2월 9일날 변경된 법에는 29조 9항입니다. 저게 그 당시에는 11조 사항이었는데 29조 9항이 처벌 규정이 없어져 버리긴 했어요. 실수한 것 같아요. 28조 8항까지는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9항으로 하면서 처벌 규정에서는 슬그머니 빠졌어요, 이게. 그런데 국토교통부에도 질의한 공문이 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요거는 지작물은 법률 위반이니까 시공사와의 계약에 철거에 포함해야 될 예정이지 별도로 불리게 하게서는 안 된다. 지작물이라는 이름으로. 왜 이게 문제냐면 실제로 수도, 전기, 가스 이렇게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철거 업체들이 철거비를 부풀릴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만 지작물이라 그러지 원래 철거 한 놈이 다 해요. 그런데 뭐 수도관 철거했다는 놈 따로 있고 가스관 철거했다는 놈 따로 있고 그거는 철거가 아니라 철거 작업할 때 부수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철거비 부풀릴 목적으로 제가 항상 이걸 볼 때마다 자 여러분이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다 그러면 전기만 떼고 다니는 놈이 따로 있고 수도 파이프만 뽑고 다니는 놈이 따로 있고 가스관만 띄어내는 놈이 따로 있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비로 부시면 금방 다 튀어나오는데 그 일일이 그러면 수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놈이 있다면 이겁니다. 부분 철거라고 그래서 구조를 변경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호프집을 하던 걸 뭐 사무실을 바꾼다든지 그럴 때는 수작업으로 일일이 배관을 저리 바꾸고 주방을 뭐 어디다 놔야 되고 막 해서 해요. 완전 철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 부분 철거는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고 뭐 이쪽에다 화장실을 만들고 막 이런 거 하려면 완전 철거는 그렇게 돈이 안 드는데 장비 가서 푹 눌러버리고 부셔버리면 되는데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여기 건축 관련 일하시는 분도 분명 조합원 중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안 보신다고요. 그러는 사이에 업체들은 슬금슬금 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냥 위험에 노출시킨 채 자기들 이익을 취해가는 거예요.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하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해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제 카페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삼계탕을 한 그릇 먹었으면 자 2만원에다가 2만원 주고 나왔더니 불러 세워서 자 뱃속에 있는 밥값 줘야지. 밥값을 또 줬어요. 아 그랬더니 대추값 그것도 줬어요. 자 쌀값 밥값 그 속에 있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계탕에 다 포함된 거라 철거에 다 포함된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수도관 철거했다는 놈 따로 그 내부에 있는 거 건물 내부에 있는 수도관만 지가 뽑았대요. 가스관만 지가 뽑았대. 그게 삼계탕에서 가격 따로 받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계약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아 죄송한데 핸드폰 좀 다 꺼주셔요. 핸드폰 좀 꺼주셔요. 그런가 하면 자
또 있습니다. 성면 철거. 자, 이 철거, 이 건축물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자재를 성면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천정에 텍스 같은 게 옛날에 많이 성면 들어가요. 성면을 사용해서 지은 자재가 좀 있다고 그래서 성분별로 그러면 성면을 따로 해야 됩니까? 아니, 처리 방법이 따로이지 업자를 따로 뽑는 건 아니에요. 철거에 포함하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철거에 그러면 창틀만 띄는 놈도 따로 할까요? 뭐 하자는 거예요? 성분을 왜 분리해? 자, 여러분은 어느 저기나 성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면 들어있는 게 여러분이 알기 쉬운 것 중에서는 주택에는 거의 잘 안 쓰는데, 자, 수도 가스관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벽하고 올라가잖아요. 중간에 밸브 있죠? 이렇게 동그란 거 있죠? 그 안에 들어있는 가스켓이 성면입니다. 그래서 그런들이 이렇게 잘라가요. 양쪽을 잘라갖고 가서, 왜냐하면 거기서 볼트 너트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에 있는 성면을 빼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거기서 작업하면 막 날리니까 많지 않지. 그냥 뚝뚝 잘라다가 한꺼번에 싣고 가서 작업장 내에서 그걸 풀르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성면을 다 꺼내요. 그게 대표적으로 성면이에요. 근데 그 정도만 가지고는 분리배출 안 해도 돼요. 때로는 전체 중에 성면의 함유 비율이 1% 이하일 때는 분리해서 배출 안 하고 그냥 같이 섞어서 배출해도 돼요. 가스켓만 넣고 하면 1% 안 돼요. 그런데 뭐 시멘트가 있다든지 이런 게 성면입니다. 되게 몸에 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뱃장 좋아서 거기다 삼겹살 구워 드신 분 많겠지만 또 엄청나게 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면은 그날 정리해서 가서 매립 땅에도 그날 갖고 가면 무조건 그날 다 덮어야 돼요. 안 흩날리게 먼지가 밖으로. 작업할 때도 막 우주복 같은 거 입고 합니다. 메르스복 같은 거. 그리고 먼지 안 날리게 큰 습기 뿌려가면서 여기 뜯어내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 인부들이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노동부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구청에도 신고해야 되지만, 그래서 구청에서 폐기물이 나가면 오늘 몇 톤 나갔다는 그 반출증을 끊어줘요. 그런데 이후에 어찌됐든 이 성면은 너무 많이 불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도 그 짓을 성분별로 분리시키니까 이번 2018년 2월 9일 법에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29조 9항을 옛날에 11조 사항이 있던 거를 29조 9항을 갖다 놓으면서 가로 열고 성면 조사 해체를 포함한다고 가로 닫고 이렇게 놨어요. 하도 업체들이 왜 그놈의 철거를 하라 그랬더니 그거 성면만 또 따로 빼내냐고요. 그건 철거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도 그 답답한 짓을 하니까 법률에다가 설명까지 깃들여 놓은 건 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설명까지 해놓은.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성면 따로 계약하셨을 겁니다. 여기 성면 따로 계약했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계약세 얼마예요? 성면, 이왕에 성면 얘기 나와서 성면 얘기 끝내고 합시다. 자, 성면 해체 및 제거 공사 도급계약서 13억, 와, 어마어마하다. 13억 9천, 14억에서 1,000만 원 빼줬네? 봐줬네요? 자, 여기 사업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 계약서를 한번 볼게요. 대지 면적 16만 3,169, 약 4만 9,358평. 그런데 성면 양이 얼마길래 14억이래요? 양이 있어야 될까요, 양이? 자, 성면을 조사 영역도 줬을 겁니다. 성면 조사 영역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조사하면 성면 조사 업체가 와서 쓱 돌아봐. 여러분 집을 다 돌아봐가. 이 집은 성면이 있다, 없다. 이게 성면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조금 구멍 뚫어갖고 시조를 채취해 갑니다. 그래서 성면이 들어있는지 분석을 합니다. 봐서 딱 성면인 것도 있는가 하면 봐서 잘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헷갈려요. 이게 성면인지 아닌지가. 그러면 시조 채취를 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이 나오겠다라는 게 조사 양이 조사 업체에서 산정이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계약을 할 때 우리 상식적이잖아요. 자, 단가, 아니 물량이 있어야 될까요? 첫째, 곱하기 단가. 그러면 만약에 몇 제곱미터당 성면이 나온다. 거기다가 그러면 제곱미터당 단가가 얼마일 것이냐. 그래야 총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계약 금액이 최소한 견적을 뽑으려면 견적 금액이 나오려면 최소한 양이 특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땅바닥 면적만 써놨단 말이에요. 건물에서 성면 나와야 땅에서 캐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건물 땅 면적만 써놓으면 이 땅에서 캘 것도 아닌데 땅 면적만 써놓으면 성면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약간 아까부터 제가 얘기했다. 식기가 있긴 있는 사람들이라고. 알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계약서 찍어주셨잖아. 자, 그러면 대충만 계산해 볼게요. 쪽팔리니까요. 16만 3천. 자, 건물은 몇 평인지 혹시 우리 조합에서 오신 분들 아십니까? 건물 면적. 몇 제곱미터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대충이라도. 잘 모르시죠? 그렇습니까? 아까 사업시행 계획서를 여러분한테 안 보여줘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시행 계획서를 여러분한테 보여줬더라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우리 사업시행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하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보여줬거든요. 근데 사업시행 계획서에 어디에 나오냐면 자 여기 봐보세요. 빈 양식만 여기를 자꾸 보여줬기 때문에 17번 정비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 이렇게 하고 각 건축물이 쭉 나열해서 마지막에 합계 따져놓으면 건축물 면적이 철거해야 하는 건축물 면적이 얼마인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빈 양식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거 면적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만 계산해 볼게요. 대개 땅 평수보다 5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땅이 10,000평이면 건물이 8,000평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1대1로 계산합시다. 16만 3천 평이, 16만 3천 제곱미터면, 건물도 16만 3천이라고 잡아버리자고요. 그냥, 대충. 16만 3천 안 됩니다. 아주 빽빽하게, 다가오가 많고 막 이런 데는 1대1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낮아요. 근데 그냥 대충 우리 계산 얼추만 해보게요. 그러면 16만 3천 제곱미터 중에 성면이 10%가 들어있다고 가정합시다. 성면으로 지은 집에서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10%까지 다 안 나옵니다. 16,300. 그러면 단가가 얼마일 것이냐? 제가 제 책에다는 2만원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으면 13,000원에서 약 18,000원 사이 들어옵니다. 제가 필요하면 몇 년 전에 제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어느 업체한테 꼬셔갖고 내가 어디 하나 소개시킬 테니까 나한테 견적 좀 해갖고 받은 견적은 14,000원에 받아냈습니다. 근데 2만원 잡을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얼마입니까? 16,300 곱하기 2만원. 3억 2천입니까? 그래요? 예. 네. 근데 14억 얼마인가요? 근데 요거 되게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자, 서울에 가면 신길 7구역이 있습니다. 성면 제거로 17억 가져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양이 얼마냐면 성면 거기가 조합원이 한 750명 되고요. 근데 성면으로 17억,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 18억 7천이었는데 제가 영등포 구청 가서 조합원들 데리고 와서 자, 청소과에 가서 자료 내놔. 여기서 나온 성면량 얼마야? 성면 다 청소 끝난 뒤에 그랬더니 148톤입니다. 148톤인데 성면 이거 싣고 다니는 차량이 뭐냐면 25톤 트럭이 싣고 다닙니다. 덤프 트럭. 25톤 트럭 6대에다가 분량이죠. 25톤 트럭 새 차가 얼마 정도 갑니까? 한 1억 5천 갑니까? 자, 이거 25톤 덤프 하나 갖고 온 가족 먹여 살리는 가장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정비사업구역은 좀 돈이 흔한데니까 요거 6대에다 싣고 가서 차체 묻어버리면 9억 들어갑니다. 두 번 다시 차도 쓰지 않기로. 차까지 통째로 묻어버리면 9억입니다. 자, 부가연 20, 그런데 17까지 갔어. 부가연 1-3구역. 성면이 얼마 나오냐? 약 5,000제곱미터입니다. 86톤입니다. 5,000제곱미터가 아니라 86톤 나오는데,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86톤이면, 만약에 면적으로 하려면요, 여기다가 곱하기 한 30쯤 하면 됩니다. 30제곱미터에 한 1톤쯤 됩니다. 거의 얼추 비쌉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요, 자, 곱하기 30 하면 얼마입니까? 대충 계산해 보시면 148 곱하기 30. 얼마예요? 누가 하나 계산해 줘보세요. 4. 네? 4억 2,3천. 얼마요? 4억 2,3천. 4,300. 무슨 4억이요? 148 곱하기 30이라니까요. 몇 천밖에 안 되죠? 예? 443? 444. 4,440? 네. 곱하기 2만원 얼마죠?
한 9천만 원 되나요? 88. 그죠? 네. 그런데 27까지 갔다고요. 자, 여기도요. 86 곱하기 30은 38에 24, 264. 36, 18. 2,580인가요? 네. 곱하기, 아까 2만원 합시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약. 네. 그렇죠. 2만원 더 센 거니까요.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근데 여기 얼마까지 갔냐? 24억까지 갔습니다. 내가 몇 배죠? 약 한 50배 가까이 되나요? 자, 여러분도 성면 조사량을 보시면, 아까 제가 엄청나게 성면으로 거의 지어졌다고 가정하에, 성면 양이 16,300이나 될 것이다. 이럴 때하고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 놓고 계산해도 3억 2천인데 14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성면을 따로 빼야 될 이유가 있다고 였다고요? 없어요. 올 2월 9일 시행한 우리 도시정부 29조 9항은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걸 따로 빼야 되니까 가로 열고 성면 조사 해체 관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계약서는 그 법이 시행되기 9일 전인 2018년 1월 30일 날 작성됐어요. 근데 그 전에부터 성면도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철거는 2010년 4월 15일부터 했는데 그 말을 안 해서 계속 뽑아먹고 있는데 업체들은 조합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하도 그게 심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법을 바꿔서 가로 열고 성면 포함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 법이 시행되는 줄 알고 할까 봐서 9일 전에 계약서가 작성된 겁니다. 이게 업체들이 여러분을 이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니 별로 감정이 없이 14억이 돈이 작아서 그렇죠. 그냥 그 정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표님이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좀 이따 끝나시고 가시죠. 그 다음에 질문은 끝에 가면 받을 우리 여기에 제가 또 여기 1구역 거를 보면서 잘 몰랐던 하나가 이게 뭐지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어제 그 조합 쪽에 나온 사람도 처음 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다 인정 안 하던데 이건 인정하더라고요. 철거 촉진비 50억. 저는 철거 촉진비를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100개 이상의 조합을 봤어도 그랬더니 그 선수도 본 적은 없답니다. 철거 촉진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철거 촉진 계약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업비 어차피 이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설명할게요. 여기 있는 거 큰 것들 중에요.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또 좀 이따 보고요. 사업비 금융비용이 470억에서 1,300억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해서 잘 좀 여러분이 공동의 문제니까요. 잘 좀 보십시오. 제가 어제 특조에서는 설명을 했는데 도급계약이라 하면 민법 664조에 의해서 공사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대급의 지급 시기는 665조에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급계약의 대표적인 형태는 그러니까 후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급계약은 우리말로 하면 후불이에요. 그냥 네가 다 하고 나서 돈 받으러 와 이런 게 도급계약이에요. 제가 매번 여러분들 알기 쉽게 도급계약의 전형적인 형태는 차 빵꾸 때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차가 빵꾸가 나면 돈 10,000원이면 떼우죠. 근데 그 10,000원을 돈을 먼저 주고 알아서 떼워주세요라고 돈 주고 나오나요? 아니면 나 여기 잠깐 슈퍼에 갔다 올 테니 떼워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와서 보고 떼워졌는지 바람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보고 돈을 주시나요? 보고 주죠. 그게 전형적인 도급계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을 하고 그 사람은 나한테 납품하면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 돈 달라는 얘기 안 해요. 돈부터 주고 가세요. 나가 안 그러면 못 떼워요. 이렇게 되면 알았어요. 돈을 먼저 주면 이건 도급계약이 아니라 선급계약입니다. 선수금을 먼저 주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건축공사를 수천원짜리 건축공사를 자 도급이니까 여러분 공사계약서 이름이 도급계약서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다 하고 나서 도급의 원칙대로 너 이거 다 완성하고 나서 나한테 납품하면서 돈 받으러 와 이러면 시공사는 그 돈을 다 갖다 자재비고 뭐고 인건비고 전부 다른 데서 조달해서 해야 되니까 공사비가 되게 비싸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축공사 같은 대규모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중간중간 정산을 합니다. 그걸 기성률이라고 그래요. 기성금.
기성률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10% 하고 확인해서 10% 주고 중간중간 납품을 받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검수를 해서 20% 했을 때 20% 주고 여러분이 팔아야 될 임대주택도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은 어떻게 하냐면 20%대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갖고 20%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파는 것도 후불입니다. 그 다음에 15%, 35%대 다시 15%더 줍니다. 또 50%대 15%더 줍니다. 이렇게 가고 나머지 잔금 20%는 이종고시 하면 15% 주고 중고할 때 15%인가? 그 다음에 이종고시 하면 또 5%인가? 뭐 이렇게 갖고 나머지 끝머리 20%는 이렇게 나눕니다. 국토부에서 아예 기준이 있어요. 임대주택 매각, 임대주택법에. 여기도 여러분한테 후불로 그렇게 여러분이 파는 물건도 후불로 그렇게 하는데, 시공사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도급계약의 원칙을 어기고, 2009년도까지는, 2008년 이전에는, 2009년 이전에는 그런 짓거리 안 했습니다. 근데 2009년도 슬금슬금 하는 이상한 짓거리가 있습니다. 공사비를 먼저 가져가겠대요. 기성에 관계없이 공사비 지급 순서를 분양대금이 들어옴과 동시에 공사비를 먼저 가져가고, 그러니까 공사비 전체 금액에 달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공사비는 공사 진척도는 아직 50%도 안 됐는데 공사비는 다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길 10이고요. 지금 거기가 지금 그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성률이 10%가 안 됐는데 공사비가 지난번까지 40%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 4월 15일 다시 20% 주는 날이에요. 그때 들어오는 4월 15일날 들어오는 돈이 나가면 아직 기성률은 20%가 안 되는데 60%가 나가는 꼴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조합장이 물론 저와 인연 없이 자기들끼리 뭐 뒤집혀갖고 조합장이 된 사람이에요. 기존 조합장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왔길래 제가 당신은 뭐 하려고 조합장 됐느냐. 당신의 조합에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아느냐? 비례율 20%가 왜 낮아진 줄 아느냐? 사업비 이자가 몇백억 있거든요. 사업비 이자라고 하는 여러분한테 470억에다 1,300억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 그게 공사비가 선불로 가져갔기 때문에 여러분 돈은 도로를 쪽쪽 공사비를 먼저 줬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뭐 다른 공사 이런 성면이니 뭐니 막 한다고 지금 막 해서 빌려온 돈들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은 여러분이 이자를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 돈을 먼저 가져가고 나는 그 대신 니한테 빌려온 돈을 내가 이자를 줄게. 이게 말 같은 소리라죠. 근데 그것도 다 좋아요. 여러분이 방명분들이 인심 좋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좋은데 중간에 시공사 부도나면요. 자, 부도나면 여러분 돈만 날아가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부도나면 여러분 거지돼요. 못 고치면 한 푼도 못 건집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거만 미리 갖다 준 게 아니라 일반 분양 있잖아요. 이 사람들 선분양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들 거도 먼저 갖다 줬으니 이 사람들 여러분 돈만 물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돈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주택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자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옛날 대한보증보험. 여기서 일반 분양자들은 선분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분양 보증을 씁니다. 이 분양 보증서를 믿고 선분양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데 이 분양 보증 해줄 때 이 허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성금을 자금관리 확약서라는 걸 받으면서 기성불로 당연히 공사비를 주라라고 해서 약정서를 씁니다. 기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줘라 이렇게 써요. 자금관리 확약서에다.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선불 줘갖고 시공사 부도가 꽉 났어요. 그러면 일반 분양자들 거를 허그가 원래는 일반 분양자들 걸 이 사람이 물어줍니다. 보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증 수수료를 주고. 그런데 물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냥 우리하고 약정서에는 기성불 주기로 돼 있는데 자기들끼리 선불로 줘버렸거든요. 얘가 보험사고죠. 쉽게 얘기하면 보험사고를 해서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보증금 직원들랑 직접 확인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 자금관리 확약을 뻔히 받으면서 무슨 수로 너희들은 돈 몇 푼 안 되는 보증을 해놓고 보증 수수료 몇 푼이나 된다고 이 수천억의 보증을 하면서 왜 이거를 조합에다가 고치를 안 하느냐 라고 제가 물었더니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조합에서 먼저 도급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자기들하고 쓰기 때문에 그쪽 도급계약대로 해서 만약에 공사비를 선불 줘갖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우리하고 계약은 그 계약보다 나중이기 때문에 우리 계약이 우선이라 이거예요. 허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증보험료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손해가 없는데 뭐 하려고 조합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안 한대요. 자기들한테 손해가 없답니다. 듣고 보니까 맞아요. 허그라는 회사가 옛날 대한주택보증입니다. 자본금은 4조밖에 안 되는데 100조 이상 지금 보증을 사놨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보증기관이죠. 주택보증기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신길 12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여러분도 있는데 신길 12구역 시공사 저기에서 거기는 허그 자금을 갖다 쓴 게 아니라 허그 보증을 갖다 쓴 게 아니라 은행에서 갖다 썼어요. 파업비 대출을 농협에서. 근데 농협에다가 제가 그거를 고쳐야 된다. 안 그러면 그 회사 뉴스에서 자꾸 나오는데 언제 부도날지 모르니 너희들 거지될래 그랬더니 새로 된 조합장이 그래도 회계사 출신이라 그때부터 제 얘기 듣고나 잠을 못 자요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와요. 그래서 아니 고쳐라. 총회에서 다시 의견하면 돼. 이거 법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지금 네가 전 조합장이 썼다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네 대에 터질 텐데 언제 부도날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대한민국 시공사 중에 부도 안 나라고 자신있게 할 수 있는 회사 하나도 없습니다. 조합원들 중에는 애널리스트들 있을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대한민국 시공사들의 상태가 재무 상태가 어쩐지. 그래서 농협 거 약정서 갖고 와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농협도 뭐라고 돼 있냐. 자기들 대출금 변제가 우선으로 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시공사한테 광명에도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고치자. 총회에 올리겠다. 다시. 그래서 4월 15일에 이번에 안 줬어요. 돈. 분양물 나갈 거. 제가 버리 걸어라겠습니다. 이미 40% 나갔는데 공정이 20%도 안 됐으니 일단 돈 잡고 있어라. 뭘 믿고 무슨 배짱으로. 제가 지난번에 광명에 가서도 다른 조합 설명할 때도 이 규정을 보면서 제가 끔찍하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계약서를 못 고치면 날마다 상황당에 가서 빌어라. 우리 집 지을 때까지만 저 회사 부도 안 나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잘못하면 나 거지입니다라고.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은 날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 채인 사람은 괜찮고요. 한 채 뭐 없어져도. 그런데 그래서 그랬더니 그 회사가 그러면 시공 안 하고 간다. 오케이 가. 대신 신길 8구역도 그 회사가 분양을 해요. 이 회사에 분양한 모델하우스를 빌려주게 돼 있어요. 빌려주지 마. 돈 넣지 마. 너희들 안 빌려줘. 일반 분양 알아서 딴 데 가서 모델하우스 짓든지 말든지. 배짱 튕기다가 은행 거 약정서 딱 갖다 줬어요. 은행하고 너고 은행 조합 간의 한 약정서에는 독비양 먼저 했죠. 팔아. 대출금을 먼저 갖기로 돼 있지 않느냐. 그래야 이자가 안 나오죠. 한 달에 이거 그 회사도 그 조합은 300명밖에 안 되지만 이자 한 달에 2억 3천 나가요. 2억 3천. 그러니까 왜 내 돈 놔두고 빚 안 갚고 빚은 계속 있으면 공사비를 먼저 대줘갖고 이자를 내고 있냐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계 경제를 운영할 때도 내가 빚이 있으면 돈이 생기면 빚부터 갚으랍니까? 아니면 줄 돈부터 줄랍니까? 빚이 줄 돈인데. 그러니까 끔찍합니다.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자, 제가요 춘천에 가면 소양 2재정비 촉진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사 두 분이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2시에 설명을 하기라고 12시에 춘천을 도착해서 열심히 일요일날 왔더니 시공사에서 김상윤이가 설명하면 시공 안 하고 가버린답니다. 내 설명을 들으면. 그랬더니 조합원들이 깜짝 놀라서 10년째 시공사 못 뽑다 뽑았거든요. 그러면 설명 안 할게요. 좋다. 대신 계약서 초안 갖고 와 그래. 계약서 초안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설명회는 못하고 계약서 초안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못된 짓거리는 어디나 다 합니다. 공사비 또 선불로 가져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후불로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리처분 계획 다 작년에 끝났고요. 관리처분 계획서 상에 사업비 이자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왜요? 조금 빌린 거 있긴 하지만 무이자만 빌렸었고 돈이 분양계약 들어오자마자 그 돈부터 갚기 때문에 이미 빚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기성불 주니까 항상 통장에는 옛날에요. 옛날 조합들은 전부 통장에서 그렇게 하면
항상 돈이 먼저 들어오고 공사비가 나중에 나가기 때문에 요즘은 이자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자 수입이라는 게 상당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쌓여요. 통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돈은 여러분이 먼저 내고 기성에 따라 주기 때문에 공사비 요만큼 주면 그때 주고 해서 항상 이자 수입이라는 게 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꾸로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내 돈은 네가 먼저 가져가고 나는 네가 나한테 빌려준 거는 내가 이자 줄게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계약들을,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할 때 시공을 하러 왔으면 시공 마진만 먹으면 되지 웬 금융장사를 하냐고요. 이자 놀이를. 자기들 거 돈 쓰라고 그래요. 또 그것도 신길 7구역 신길 11구역 정말 불쌍해요. 시공사 삼성입니다. 근데 7.8% 고정이자 삼성. 그래놓고 그 당시에 지금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요. 지금 이제 입주들 했어요. 한 2, 3년 전에. 자기는 그때 삼성생명에서 3.8%에 빌려와요. 요놈들은 고정이자. 근데 삼성생명 이자는 계속 떨어졌어요. 이율이 알다시피. 이때도 4% 갭을 먹는다고요. 지가. 집만 지으면 될 일이지 왜 저런 짓까지 하냐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사업비 빌려가라는 걸 자기 회사 돈 빌려가래요. 이자놀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 회사 망하면 여러분 같이 망해버립니다. 끝납니다. 뉴타운에 꾸미고 뭐 아파트에 꾸미고 다 나갑니다. 이거 필연적으로 지켜야 될 항목인데 법 이론을 맞지 않기 때문에. 자, 춘천 소양 이 재정비 절중을 받겠습니다. 자, 저기 서울에 가면 변호사들 제일 많은 그 뭐야 3호가든 3차 서초동 현대건설입니다. 분양가 분양가 아니라 계약 무슨 협상한다고 대림 상무 출신 뭐 해갖고 거기는 건설회사 임원급만 해도 수십 명 있어요. 조합원 중에. 그것들로 뭘 협상단을 구성해요. 그것들 절대 이거 손 안 됩니다. 왜요? 자기도 딴 데 가서 그 짓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와서 공사비 후불로 해서 공사비가 1순위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순위 3순위 대여금이 앞에 내세우고 해서 고쳐놨습니다. 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계약서. 그래서 거기 사업비 이자 없습니다. 조금 잡아놓긴 했어요. 40억인가 뭐 이렇게.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거죠. 그렇게 하면 사업비 이자 안 나와요. 옛날 2008년도 이전에 입주했던 잠실의 아파트 5개 단지 사업비 이자 한 푼 없어요. 도금이에요. 당연히. 기성분에 따라 줬어요. 그래서 선납하면 선납 할인도 받는 거고 내가 오늘 돈 예를 들어서 기성이 예를 들어 다음 달 10일이 기성물 날짜예요. 근데 오늘 조합원들이 다 냈어.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미리 선납하면 선납 할인해요. 왜냐? 지연하면 지연 이자 물듯이 옛날에 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이 먼저 주면 할인해서 이자를 여러분이 받는 거라. 공사비에서 선납 할인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계약이에요. 지연하면 여러분이 지연이자 물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요즘 여기도 공사 계약서, 가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시공사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 이렇게 공사비를 먼저 가져가면서 조합원이 연체한 돈은 또 지가 연체이자 받아가겠대요. 조합원이 연체했다는 얘기는 조합에다가 연체를 한 거예요. 지는 선물 받아갔으니까 지는 연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연체이자마저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대부분 계약서 다 써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조합장에 가시면. 심각합니다. 그거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비례율이 약 20% 정도 차이 납니다. 어느 조합이나 그 조항을 고치고 나면 여러분은 1,300억으로 저렇게 잡아놓으면 20%가 아니면 많이 차이 날 거고,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아까 3호가든 3차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지 시공사가 조합장을 자르고 최근에 다시 원상에 공사비 가져갔다는 얘기를 내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나리 계약서 입주 못했어요. 제 카페에 옛날에 제가 고쳐준 계약서만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면 태릉현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태릉현대 시공사 효성입니다. 효성. 이것들은 재개발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저들이 갖고 있는 초안에 누가 손댈 것도 아니고 제가 고쳐준 거 아니고요. 당연히 기성물로 가져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관리처분 계획서에 사업비자 없어요. 기성물로 가져가면 사업비자라는 항목 자체가 없다고 수백억 나오는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주시겠습니까? 바꿔 볼랍니까?
가계약을 어떻게 하면 가계약입니다. 공계약할 때, 관리처분할 때, 공계약할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시공사 바꾸시면 됩니다. 시공사 여기 어디입니까? 컨소라고 들었는데. 예? 하나포스코 지었어요? 아무튼 이 짓거리를 2008년부터 하다가 슬금슬금 하더니 요즘 아예 내놓고 합니다. 복구는지도 몰라요. 이문일구에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시공사가 그러면 레미안 브랜드 쓰지 말고 세상에 아니 삼성이 짓는데 레미안 브랜드 쓰지 말라 얼마나 쪼잔한 짓을. 참 재밌습니다. 시공사하는 짓거리 보고 있으면. 아무튼 여러분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공개관리 고장 안 찍으셨을 테니까. 그래서 아까 금융비용 이 그것 때문에 발생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참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정비기반시설공사 산출내역 아까 뭐 105억으로 갔다가 막 55억으로 갔다 그러는데 제가 어제 시청에서 확인한 거는 우리 이모님들 아실 거예요. 공사비 산출내역에서 봤습니다. 85억 얼마입니다. 그죠? 그렇죠? 85억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55억으로 지금 인가를 냈는데 맞지 않아요. 실제 계산서에 85억.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아예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르락내리락 지멋대로 막 작성해갖고요. 대부분 국가기관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은 아직 계약을 다행히 1구역이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원가가 85억이라고 하더라도 원가 계산서가 만약에 2월 9일부터 지금 조달청에서 쓰는 나라장터에다가 전자이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자이탈하면 되게 예전 가격이라는 게 나옵니다. 국가기관이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 원가 계산 예를 들어 85억 했다 이러면 그 금액으로 예전 가격을 뽑으면 이거의 약 한 85%가 예전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낙찰을 실시해보면 요 금액의 약 93, 4%의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이 예전 가격에. 그러니까 85억보다 훨씬 다운된 금액으로 실제로 공사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의 많은 구역은 이것보다 100억 올린 조합도 있고 광명 11구역 아까 오셨다는데 다행히 최근에 고쳤다 해서 제가 다시 계속해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11구역은 약 49억 얼마입니다. 약 50억입니다. 뽑은 업체에서. 근데 업체가 계약을 어떻게 했냐? 150억이 했습니다. 100억 올렸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조합장님한테 이거 큰일 납니다.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했을 때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인간한 공사비가 49억인데 150억에 계약했다는 걸 뭘로 입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고치면 됩니까? 49억 이하로 내리면 됩니까? 내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리셨다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다고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저는 11구역 조합원도 아니지만 11구역 그거 고쳤답니다. 예. 제가 100억 벌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역도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고치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합원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조합의 임원님들 본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가 딱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의 북부지검이 무슨 뭐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보는 아셔야 됩니다. 서울의 지금의 북부지검이 최근에 건설비리 전문 수사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판식을 얼마 전에 했어요. 동부하고 서로 경합하다가 북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건설비리는 거기서 전문적인 수사 요구를 양성해서 전문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울의 남부지검이 금융비리 전문수사청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울산지검은 산업범죄 그러니까 울산공단이 있고 이러니까 그쪽에 뭐 전국에 이제 전문화시켜서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사기구가 반쪽이 되면 일거리를 찾습니다.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검찰이 수사기관이 전문성도 없고 많이 떨어지고 이쪽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서부지검에 몇 번 자료를 주고 일을 시킬 때도 정말 애먹었어요. 말기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전문수사청이 생겨서 많이 배우고 한번 배우고 나면 이제 전문 인력들이 거기서 돌아오고 가면 지금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극히 누가 봐도 제3자가 봤을 때 약점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계약들은 반드시 서로 우리 조합원님도 그렇지만 임원님들 입장에서도 수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걸 그대로 갖고 가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비관시설공사비 아까 그 얘기를 자꾸 보면 제가 번복되네. 왜 저게 정확해야 되냐면, 어제 제가 특조위에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제일 큰 도둑놈이 시공사요. 두 번째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여러분은 잘 모르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뉴타운이죠. 광명이. 그렇죠. 저 재건축지역 빼고요. 뉴타운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재정비 촉진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큰 면적을 하나의 뉴타운으로 지정을 해서 재정비 촉진구역이면 정확한 표현은 그건 이제 다른 말로 뉴타운 하는 겁니다. 이걸 지정을 해서 우리가 기반시설, 소위 도로나 이런 건 다 내줄 테니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을 하세요. 이게 뉴타운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 같으면 신길 뉴타운, 장인 뉴타운, 뭐 왕십리 뉴타운 이런 식으로 큰 단위 50만 제곱미터 이상을 여기 지정을 해서 블럭을 나눠서 우리가 이 기반시설, 소위 말 도로나 이런 거 다 전기가 부족하면 전기도 넣어줄 거고 수도가 부족하면 수도, 하수도 용량 부족하면 하수도 용량 다 넣어줄 테니 여러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각자 아파트를 지어라 라고 하는 게 뉴타운의 취지입니다. 달리 말하면 정비기반시설 이거는 여러분이 부담할 게 아니라 광명시가 해줬어야 되는 종목이라고요. 자, 그게 왜 그냥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뉴타운을 관장하는 법이 뭐가 있냐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도시민 주관경 정비법만 여러분이 보지 마시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때 가면 뭐예요? 일반법, 특별법은 뭐가 우선? 특별법이 우선이죠. 자, 구법, 신법 그럼 뭐가 우선? 신법 우선이죠. 자, 그런데 같은 특별법끼리 도시민 주관경 정비법,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둘 다 특별법이에요. 거기에서 신법 우선 일반 그런 원칙이 아니라 아예 그 법에다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요걸 먼저 적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7조에 가면 기반시설의 부담 주체가 나옵니다. 도로는 그 도로관리청이 부담해라. 여러분이 도로 지으면 기부채납 할 거거든요. 구청에다. 그러니까 도로가 누구 거 된다 이 다음에 구청 거 돼요. 관리청이 구청의 소유자가. 그것은 그래서 누가 부담한다고요? 관리청이 부담한다고요. 그 다음에 전기 한전이죠. 뉴타운은 인입 공사비도 이 단지 입구까지 다 그들이 해주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해주는지는 시행령 27조에 나와요. 어디 최초 단자함 뭐 여기까지. 내부에는 이제 시공사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반시설을 부담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인가받은 거는 50억인데 150억이 계약해 본다든가 이러면 지금은 광명시가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가받으려고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우리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너한테 소송해서 받으리라.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냥 당하고 말랍니까? 법이 있는데 보호 안 받을래요? 사람들은 법률을 착한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산대요. 아니요. 착한 놈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예요. 강한 놈들은 법이 불편해요. 한 대 때려버렸더니 벌금 내라 그러고. 근데 약한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지 어떡합니까? 그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도로를 시청이 해주게 돼 있는데 왜 여러분이 묻냐고요? 근데 지가 안 그러면 지가 인가 안 내주겠다는데. 억울하지만 우선은 받고 자, 집 다 지어준데 보자. 이거 돈 내라 하려면 여러분이 계약을 똑바로 해놨어야 소송할 때 가서 그때가 들통날라고? 내가 인가해준 건 50억인데 왜 네가 150억을 계약하고 나한테 150억을 청구한다고? 그때를 위해서라도 정비기반시설공사비는 제대로 계약을 하셔야 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나중에 소송할 걸 생각한다면 지금 똑바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소송도 못해요. 그때 뻥 뛰겠다는 게 들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비기반시설 근데 광명 전체가 지금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엉망이라니까. 빨리 허가만 받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허가만 받는 게 아니라 공사할 업자들이 따로 있죠. 그들이 무슨 제안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들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정비기반시설 공사요. 서울도 근데 다 그따위로 조합에다 부담시킵니다. 그런데 강원도 춘천 제가 춘천 가서 왜 합동 설명회는 실패했지만 이사 두 사람을 데리고 제가 잘난 척을 좀 했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당신들한테 뭔가를 하나 주고 갈게요. 여기는 뉴타운입니다. 재정비 촉진구역이기 때문에 소양 재정비 촉진구역이라 기반시설은 시에서 아마 여러분한테 하라고 그럴 텐데 여러분 절대 우선 하는 척은 하시되 그러려면 계약 공사업체들이 막 속이니까 속이지 말고 공사계약 한 다음에 일하면 그런 갖고 와서 시를 상대로 소송해서 받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서울에서 그래도 거기까지 가서 좋은 설명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감동해서 커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사들이 뭐라고 하죠? 아 그거 당연히 시가 해주는 거 맞아요. 뭘 그걸 당연한 걸 나한테 설명하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우리는 이미 다 공사는 끝났어요. 시에서 80억 들여갖고 다 도로는 내줬는데요. 시공사가 안 붙어서 우리가 재개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실래요? 길도 내줬고 길가에 분수대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러냐. 대신에 공원은 원래 공원에 대한 것은 누가 해주라는 규정 없습니다. 기반시설이 그 도로만 해주라고 돼 있지. 근데 춘천시가 공원까지 해주려 한대요 지금. 그래서 내가 저는 뭐 하나 알려준다 했더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당해보면 몰라요. 그 사람들은 시에서 해주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 이미 시가 다 해줬더라니까요. 80억 때문에 그 사람들 표현이 도로 다 뚫어줬어요. 길가 도로가에 분수대도 만들어줬는데요. 나한테 가보실래요? 그래서 아예 안 갔다. 그런데 최근에 인천은 50%를 지원하겠다고 했답니다. 인천도 하려면 다 해야지. 법대로 해야지. 무슨 50%예요. 법을 흥정의 대상인가? 근데 광명은 여러분이 100% 독박을 쓰고 업체들한테 한 번 더 독박 쓰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소송할 때. 그러니까 이거 좀 계약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나중에 꼭 소송할 거 생각해서 계약하세요. 그때 가서 들통납니다. 시가 설사 패소하면 자기들이 인가받은 금액만 패소하지 요거 뻥튀기 하는 까지 패소하겠어요? 안 하겠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비 촉진구역에서는 저희가 해줘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잘 몰라서 여기서 제목만 이제 복사해온 것들을 한번 타당한지 좀 검토를 해보고 아까 성명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장물 할 때 범죄예방영역계약서라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시안사무와 국방, 시안 이런 거는 국가의 고유사무입니다. 국가가 하는 짓거리예요. 그런데 굳이 민간이 하려면 돈 안 받고는 해도 돼요. 여러분 자율방범대 있으시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돈 줍니까? 사회봉사 차원에서 자기들이 하는 거죠. 자율적으로 말 그대로. 자 소방 업무 국가 업무입니까? 민간 업무입니까? 민간 회사가 합니까? 불 꺼주는 거 국가가 하는 업무죠. 그거 하라고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라고 여러분이 평소에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다가. 그런데 거기도 돈 안 받고 하겠다는 놈들이 있죠. 의용소방대 돈 안 받고 하죠 그놈들. 그런데 여러분은 어쩌다가 범죄예방 영역계약을 하게 됐나요? 순사를 못 믿어서? 전 세계에서 순사가 우리나라가 강력범 검거율이 제일 뛰어난데? 치안이 가장 완벽한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자 여러분들요 이게 어제도 특조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2010년 초에 부산에서 덕포동에서 김길태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신문에 여중생 살해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이 덕포동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사가고 가로등에 불빛이 꺼지고 해서 밤거리에서 그 흉악범에게 여중생이 범죄에 노출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막아주지 못한 거죠.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그랬더라면 막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온갖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뭐 길태도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는 둥 길거리에 태어나서 길태라는 둥 무슨 길거리에 태어났겠어요. 주소 오길 길거리에서 주소 왔다고 표현은 그런 헛소리만 언론이 막 하고 있을 때 한국일보의 서화숙 대기자가 그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었고 가로등이 꺼지고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이 아이가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발견되는데도 일주일이나 걸렸다. 앞으로 이런 재발을 방지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어떻게 범죄 예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래서 법이 2012년 2월 1일 날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 그 당시 법률 30조 4에다가 4의 2 사업시행계획서를 할 때 CCTV나 가로등 같은 걸 설치를 하는 내용을 넣어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보면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중에 빗물 처리 계획, 철거 계획서, 무슨 범죄 예방 계획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CCTV를 몇 대를 설치하고 심지어 뭐 도면도 뭐 그려놓고 합니다. 여기 말고 관절 폐기물 처리 계획. 왜 이거? 그것도 제대로 안 써놨네. 범죄 여기 써놨네요. 여기 보면 범죄 예방 대책안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업시행계획서 이제 그때부터 넣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에는 CCTV하고 가로등을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CCTV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돈이 11억 9천이나 들어갈까요? 그리고 28조 2에 시장 군수는 사업시행 인가를 내줬을 때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그 각호에 관한 사항이 뭐냐? 순찰을 강화해주고 그 다음에 범죄 예방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범죄 초소를 설치 및 관리해주고 기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를 해달라 라는 식으로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인가 내주면 혹시 공가가 생길 줄 모르니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각 시에. 어제 했느냐 안 했느냐 광명시 제대로 대답 안 합니다. 대부분 안 합니다. 제가 서초구청 공무원들 1,400명 데리고 강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범죄예방대책 용역비 얘기를 지적하면서 시청, 구청 놈들이 그런 짓을 안 하니까 조합에서는 민간업체가 와서 이거 해야 됩니다. 법에 있습니다. 법에 CCTV를 달라고 돼 있지 누가 너보다 순찰하라고 돼 있냐고. 순사하라고 돼 있지. 시장군수가 순사한테 요청하라고 돼 있고. 그랬더니 서초구청에서 앞에 있던 연세 좀 드신 분이 이렇게 손을 들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는 했어요. 근데 이거 책임질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전임 국장이요. 지금은 다른 국장이래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서초구는 했답니다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영역계약이 있는 거는 챙기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동구청 이 미친놈은 신기를 5구역으로 전화해갖고 왜 범죄예방대책업체 안 뽑냐고 빨리 뽑으라고 저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야 이놈 새끼야, 네가 해야 될 짓을 안 하고 뭐 있어도 못하게 말려야 되는데 범죄예방업체를 뽑으라고 전화를 해. 그래서 제가 신길 5구역 조합장 명의로 지방경찰청장하고 영등포경찰서장한테 우리 범죄예방 해달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영등포 구청이 통보를 안 했으니 내가 대신 통보한다 그러면서 우리 사업시행인가 날짜는 이렇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CCTV하고 가로등 좀 증설해 주세요. 그리고 그 CCTV 모니터는 우리 지구대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주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공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하겠습니다. 빈집이 생기면 이제 청소년들이 우범자들 혹시 들어가는지 꼰들 마시는 놈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이제 점검하겠다는 거죠. 범죄 예방을 또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거 순사가 하는 짓거리예요. 근데 순사 못 믿어서 민간 회사에 맡기시려고 가가 뭐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자 위험 요소가 발생했어요. 111은 기억해도 범죄방업체 전화번호 아세요? 몰라요. 누가 여러분을 지킨답니까? 국가가. 경찰이 지켜주지. 그러면 여기 안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이 돈을 내라는데 내가 광명에다가 집 한 채 1구역에 살았더니 범죄 예방할 게 돈 내래요. 아니 사람이 살 때도 돈을 안 냈는데 이제 이사 가는 마당에 뭐 짓거려? 우리 세입자 보호하려니까 돈 내라 이런 거예요? 내가 돈 내줄 나는 순사를 못 믿으니 내가 돈 내줄 테니까 혹시 우리 세입자한테 문제 안 생기게 네가 보호 좀 해줘라. 업체 선정해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혹시 자식 군대 보낼 때 못 믿어서 총 사서 보낼 거냐고요?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 잘 못 믿어서 국가에 주는 총이 별로 안 좋으니 내가 어디 좋은 거 외제 좀 사서 보낼게. 그거 뭐가 달라요? 경찰 못 믿으니까 일반 업체가 와서 해. 우리 동네 순찰 좀 해. 그러고 10몇 억씩이나 준다고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뭐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면, 이거는요, 이게 세상에는 불필요한 일이 있어요. 제가 어제 시의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네요. 자, 어떤 놈이, 만약에 소방서가 왔다고 칩시다. 불을 꺼요. 그놈은 돈을 안 받아. 자, 경찰이 우리 뭐 신고하고 하면 와서 잡아가고 하면 돈 받아갑니까? 안 받아. 그런데 경찰 못 믿으니까 아니라 순사가 출동한다는데 너도 가서 옆에서 좀 거들어줘라. 대신에 너는 돈 줄게. 야, 소방서 못 믿으니까 와서 불 끄고 있다. 너도 양동이를 갖다 물 좀 찌끄라고 좀 꺼줘. 내가 너한테 돈 줄게. 이런 짓거리하고 뭐가 달라요? 에? 그렇게 하시겠어? 공짜가 있는데, 시설 좋은 공짜가 있는데 그렇게 하실 거냐고. 자, 고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불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뭐 굳이 주겠다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감리 용역 우리 알고 나갑시다. 이거 별로 안 비싼데 그냥 여기다 붙여놨으니까 그냥 살짝만 얘기할게요. 1억 7,500이네요. 자, 감리는 성면의 함유 면적이 성면의 아까 산출 면적이 제곱미터로 제가 얘기했죠.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고급 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제곱미터 이하면 보통 중급 감리원 1명을 배치하면 되고요. 1명 이상을. 근데 고급 감리원, 건축, 기술사 이런 애들입니다. 고급 감리원 1명 연봉이 한 7천만 원이면 썼다 썼다 합니다. 그런데 철거가 만약에 성면이 한 2달 걸렸다. 2달까지 가겠습니까? 많은. 한 2달 걸렸다 그러면 7천만 원짜리 연봉 받은 놈이 와서 한 2달간 우리 현장에 와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비용으로 1억 7,500이 나가니까 뭔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안 비싸게 그건 별로 추접스러워. 그러니까요. 12.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이것도 막 7억, 8억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아까워요. 야, 저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돈 벌겠다. 그놈이 그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개 현장을 돌아다닐 텐데, 자, 2주 관리 및 세입자 조사 도급 계약 11억 9천. 여기는 뭐 조금 아무튼 끄트머리 9천이 많네요. 우리가 10,000원 받기만 해 9,900원 이런 느낌. 광어 한 마리 9,900원. 11억 9천. 12억 하면 세 보이니까. 그런데, 자, 2주 관리 및 세입자 도급조사, 지난번에 어제도 이것도 이제 합리적으로는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2주 관리를 오히려 조합이 2주 관리 담당 이사를 1명 지정하고, 예를 들면 직원들을 좀 채용하고, 예를 들어서 뭐 조합원 중에서 채용한다든지 해갖고, 직접 조합원들과 설득하고 하면 훨씬 조합원들이 빨리빨리 이사도 가고 이자 많이 나오니까 좀 빨리 우리 전체를 위해서 일단은 같이 이사 갈 때는 가져야 됩니다. 이런 걸 설득을 하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왜 외부 용역업체를 고액의 돈을 주고 외부 용역업체한테 그 일을 시켜야 되는지 아무리 봐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2주가 더 늦어지지 않을까. 아니 우리 조합의 임원들은 우리가 선정한 대표자들이잖아요. 그죠? 언제라도 우리랑 대화를 좀 하면서 내가 이러이런 사정 때문에 내가 꼭 이때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당신 하나 때문에 너무 늦어지니까 우리는 소송할 수밖에 없고 한 달 이자가 얼마나 나갑니다. 설득하고 좀 해서 직접 대화해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근데 다른 놈이 업체가 와서 어디 이사 갈 거요? 좀 말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거기 대해서. 아니, 이따가 질문 시간 드립니다. 네, 이따가 다 공의 드려. 이왕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조합에서 직원들을 좀 늘리고 해서 하면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게 평소에 제 생각입니다. 물론 잘 몰라서 조합이 잘 업무를 잘 모르고 하면 누군가가 그래도 해본 사람이 와서 하고 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제 그 사람도 반대편 이사도 그 얘기를 하니까
뭐 조합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 우리가 합리적인 사업비 절감 방안이 있다면 이왕이면 찾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꼭 그렇게 해라라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조합에서 그렇게 하면 좀 힘들던데 오히려 조합원과 대화로 못 풀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조합원들이 더 빨리 나 같으면 더 빨리 이사 갈 수 있고 전체를 위해서 한두 사람 때문에 봐주고 싶어도 전체 한두 사람 때문에 저기 하니까 그리고 소송하면 또 어차피 강제로 쫓겨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좀 설득하고 이렇게 모아놓고라도 총회장 같은 때 우리 예를 들어 관리처분 총회하면 인가가 언제쯤 나면 최소한 2주를 이때부터 이때는 우리가 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서로 대화하고 해서 하면 풀어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2주라는 업무가 결국 안 나가는 것은 명도수하든지 또 변호사 할 일이 또 따로 있고 한데 그냥 그 2주 관리 진짜 일같지도 않은 일 갖고 고액의 용역비가 나가는 게 조금 아무튼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그런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대안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무슨 잘못했다 잘했다의 문제가 아닌 것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무용역계약 얘기해놨네요.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130만원 청산자 영업권자 수용 재결 업무 190만원 그런데 이것도 맨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영업권자 수용 재결 보상 업무도 직접 하시면 외주 주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제가 임원 1구역 임원이 변경됐습니다만 새로 선임된 그 이사분이 동네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영업 보상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합의를 직접 하겠다고 당연히 잘하십니다. 직접 하세요라고 외주 안 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얼굴 알고 한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이 만나서 협의하고 언제까지 얼마에 비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서로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외주 영역업체가 와서 어제 나갈 거예요 하고 뭐 얼마 줄 테니까 나갈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명도소송은 그렇다 치고 수용재결도 그런 측면에서 아까 2주 관리나 비슷하게 조금 조합원들이 직접 임원들이 바빠서 못하면 아니면 상근 임원을 좀 늘려서 조합원들과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 협상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일이 바쁜 시기에는 예를 들어 상근이사가 뭐 평소에는 좀 적더라도 상근이사님들 늘리는 데는 뭐 임금비가 얼마나 들어야 말이죠. 다른 데서 너무 아깝게 나가는 돈에 비하면 조합원의 대표자들이 좀 많이 상근해서 웬만한 일들은 조합에서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뭐 알바생을 쓰든지 뭐 젊은 애들 써서 할 때 좀 결국은 이 조합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조합원들은 와서 전부 자기 편만 보거든요. 답답하게. 조합 입장에서는 전체를 놓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조합원들은 내 이해에 관계된 것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대화를 하고 풀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대화하기보다는 그냥 외주 영역업체라는 이름으로 와서 그들이 대신 대화를 하니까 오히려 저는 더 사업이 늦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집을 안 지을 거면 모르지만 지을 거면 비용이 좀 아끼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외주 영역이 와서 막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 자율적으로 회의 때 결정하고 언제까지 안 나가면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아까 명도수원 같은 경우도요. 진짜 여기 오면 정말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일부러 업체에서는 아까 한 건당 130만 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건수를 늘리려고 막 미리 소송을 집어넣어요. 가만히 있으면 갈 사람인데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봐서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딱 정해주고 자 이때까지는 제발 갑시다. 그 이후에는 우리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소송하면 무조건 소송 비용도 그 사람이 물어야 되잖아요. 조합은 무조건 승소하니까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버텨봐야 버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왜 버텨갖고 본인은 본인대로 불편하고 조합은 조합대로 사업비 많이 들어가게 만들고 그 집행비용까지 부담해가면서 뭐 하려고 버티냐고 몇 달 더 살면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사업비를 아끼는 노력을 스스로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OS나 이런 외주 용역업체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여러분이 직접 대화하는 자리, 지금 총회장 같은 것이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해를 구하고 사업을 좀 설명하고 그래서 안건에 대해서 꼭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질문 있다 하듯이 질문해서 물어보고 그러고 통과시키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총회이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사업이 빨라진다고요. 무조건 막 외주 막 갈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여기 있는 제가 계약서들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은 아직 관리처분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래도 용역계약이 비교적 아직은 많이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부터 조금만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임원님들과 조합원님들이 좀 합심해서 노력을 하시면 기존의 것들 중에서도 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새로 체결해야 되는 계약이 과연 이게 필요한 계약이냐라는 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조합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혹시 그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예. 네, 사구역에 사는 131호 사는 주민입니다. 지금 이 법무사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을 때 저희들한테 현실적으로 이게 느끼는 저희 얘기가 되는데요. 저희 지금 사구역뿐만 아니라 구역이 이런 사전 설명이 전혀 없이 어떻게 정리되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조합이 이렇게 수립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구역이 다 그렇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이런 지금 이렇게 대충 여기 나오신 것만 얘기해 주신 것만 보다는 사업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풀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알고 계시는 분은 사실 여기 계시는 임원들이나 조합장님들도 사실 모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조합장이라는 분은 조합장이라면 적어도 저도 여기 사구역에 30년 살았습니다. 그럼 이 구역에서 자기가 뼈를 먹고 살 사람이 조합장이 돼야 될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저기 조합장님들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구역 자기 구역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모든 불합리한 것들 갖다가 시청에서 다 묵인을 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내주고 지금 제가 이 얘기만 들어도 저는 이미 이런 얘기 체계적으로 얘기해 주시지 않아도 이때까지 모두 되어온 과정을 봐서는 이거는 내가 분양을 받아도 무제한 이렇게 추정 분담금에 이런 거는 뭐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70 바라보는데 앞으로 내가 과연 아파트 한 채 받고 제가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받고 여기서 관리비 내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말씀하시는 취지가 네.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전달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아까 분명히 얘기하시는 예, 게 그러니까 그 나갈 때 이거 용역을 저기 부르지 않고 이 사전 다 타협해서 나가면 용역비도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당연히요. 예 그런데 될 수 나가는 있으면 현금 여러분. 청산자를 제대로 돈을 쳐줘야만이 그냥 나갈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잠깐. 내가 4억짜리 집을 갖고 2억을 쳐주는데 어떻게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갈 수 있어?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내 생존권을 갖다 위협하고 있는 이런데 어떻게 잠깐만요. 나갈 수 있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좀 앉아주시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아까 제가 표현 중에 조합의 임원님들 입장이 되면 거꾸로 조합원들은 다 자기 피만 얘기한다고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지금 이제 지금 하신 분은 처음에는 제가 사업비 요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사구역 조합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의회에서 만나고 지금 와 계세요. 그래서 내일 꼭 자기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겠다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조합 운영하는데 앞으로도 참고해야 돼서 그런 설명이 있으면 들으시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결국 질문하신 분의 마지막은 나는 현금 청산자인데 돈을 많이 받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돈이에요. 정당한 현시가.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제가 이렇다 저렇다 개별적인 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여기 전체적으로 관심 있는 사항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이미 현금청산을 하시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뭐 개별적으로 어떤
뭐 구제수단이라든가 불만이 있거나 하는 것은 개별적인 법률 진행 절차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타운 특별위원회를 만든 쪽은 저희 반대하던 사람들 속에서 이거를 시의회하고 시장하고 뭐 우리가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이제 어제까지가 5차 특조위원회를 했어요.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저희 1구역에서 법무사님한테 설명회를 요청해서 1구역 자료만 가지고만 하고 있고 또 다른 구역들도 하실 분들은 오늘 아마 지금 다른 구역 조합장님, 이사, 감사님 뭐 제가 많이 오신 걸로 지금 이제 알고 있어요. 다른 구역들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범죄 예방비라든가 계약하지 말아야 될 거 50억씩이 뚝뚝 튀어나오는 거는 오늘 이 계기가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조합장님들께서 어제 특조위원회 하는데도 조합장님들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16구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시끄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1구역의 사람들이 집을 왜 다 비워줘놔 놓고는 우리 특조위원회 하는데 와서 왜 야단을 치기냐 했어요. 그 취지는 보면은 우리 1구역 사람이 잘못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안에서 14구역의 집행부 분이에요. 저희는 안에서 이제 자리에 있고 바깥에서 막 시끄러우니까 안에서 진행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기동대 출동시켜서 다 끌어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랬는가 하면 김익찬 의원님, 위원장님들, 부위원장님들 앞에 계시고 또 우리 법무사님이 이제 뒤에 이제 정인석 자리에 변호사님, 조합 측에서는요, 변호사 2사람을 대동했어요. 어제 같은데 변호사 2사람이 왜 필요한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특조위원회를 우리 주민이 하는데 조합장하고만 하면 될 것이지 지금 왜 변호사 2사람을 대동해가 왔는지 그러면 조합에서도 그 전부터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2일날 5차를 하기로 했는데 18일 날에 수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기네도 같이 해달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양해를 구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안 된다 하다가 했어요. 근데 어제 성과는 너무나 좋은 게 각 조합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같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를 같이 봤거든요. 어제는 제가 볼 때는 대의원님이나 감사이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타구역에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도 계시고 이제 우리 법무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4구역에 조합장님께서도 늦게 가서 이제 저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소통을 했고 또 아까 기동대 출동시켜가지고 다 끌어내지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던 사람은 14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할 말이냐 말이야. 주민들을 왜 같은 이웃을 왜 끌고 어디로 가는 기동대 출동시키라고? 자, 헌법 23조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이후에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재산권 보장 조항을 두고 있어요. 자, 헌법 우리나라도 23조에 재산권 보호 조항이 있어요. 국민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한다. 그러나 제한할 때 뭘로 제한한다?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고 그것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고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돼요. 그런데 정관으로 내 재산을 제한한다? 우리 동네가 이거 됐으니 너는 이 돈 내놓고 가. 내가 무슨 자유가 있어? 내 재산이 왜 이렇게 침해받아야 돼? 정관으로 내 재산을 침해한다고? 법률이 아닌? 헌법에 안 맞죠? 네. 이거 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조합원과 조합장들의 이게 조합원과 조합의 임원진 간의 불신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나쁜 조항들은 어떤 놈이 이런 못된 제안을 하더라도 이건 과감하게 거부하셨어야 되고 이 다음에라도 기회 되면 꼭 좀 이런 거는 법 원리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 조합장님 꼭 한번 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송하면 또 진짜 조합이 져요. 예, 인터넷 기사 검색해 보시면 재건축은 지가 임의로 가입한 거니까 그건 지가 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예. 뭐 다른 또 혹시 예. 내가 원치도 않고 나는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모르고 여태까지 먹고
살기 힘들어가고 열심히 일하는 제일밖에 없는데 내 대학생 여자애는 셋인데 그놈 때문에 밤낮 없이 그냥 일을 해서 공부를 시키는 그 집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 권리가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이거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느냐 아까 도시정비법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시정비법 규정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종전재산을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위헌이 아니에요. 헌법 위반이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공복리를 위해서 전체 차원에서 도시계획이라는 어떤 하나의 큰 명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75%가 동의를 또 했기 때문에 25%는 설사 제한을 하고 이런 걸 해요. 그러나 정관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건 안 되고 법률로서는 그래 도시정비법이라는 게 위헌이냐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이런 법이 있어요. 이런 강제되는 법들이 공공의 사업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군부대가 돌아야 되면 나는 여기서 오래 살고 싶어도 국가의 공공복리상 여기는 군부대가 돌아야 된다. 뭐 그러니까 해군 강정 아니 뭐 제주도 해군기진이 아니면 뭐 저도 군부대 때문에 쫓겨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만은 사무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느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다 그런 제한하는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 아까 조합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상호 대화를 통해서 아까 우리 최경자 조합원님도 잘 말씀하셨죠. 제가 최근에 그랬어요. 저도 욕먹는 것도 지겹고 다 같이 양쪽이 오면 좀 더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조합원들은 오고 조합에서는 욕하고 안 오고 저는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 또한 열받은 사람인지라 함부로 뭐 얘기하고 이거 엉망이다라고 함부로 하는데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아까 알 권리도 될 수 있으면 충족시키시고 또 지금 주문사항이 저한테 메모가 전달된 게 명도 수송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요. 모든 규정이 법이 바뀌면 모든 시민이나 우리 국민이 알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를 제시를 인터넷에 제시해버립니다. 우리 전체 국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도 제가 조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법률이 허용된 것만 여러분은 주장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법률은 이런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면 내가 어제도 CU에서 했는데 홈페이지가 경기도 같은 경우 엉망진창입니다. 서울은 그나마 클린업 때문에 좀 나은데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도 사실은 막 시비를 하자고 들면 조합 임원은 견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정비업체도 지금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소한 문제들 절차사항 뭐 위반하고 이런 건 제가 얘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왜냐? 정비업체들이 그 일을 해줬든 안 해줘갖고 그걸 있는 그대로 다 하게 되면 조합 임원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하자를 많이 남긴다고 그들 말만 듣고 가다 보면 그래서 홈페이지도 어떻게 좀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이런 건 전부 다 누군가가 시비하면 다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그 조합원님이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의미는 맞는데 조합에서 도시정비법은 웬만한 서류들은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서 그러니까 그 밖의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관심 있어 찾아가면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안 찾아오더라도 인터넷에다 이렇게 올려놓게 돼 있는데 홈페이지들이 좀 미비해요. 서울시 것도 아직도 미비해요. 그래도 서울시 거는 많이 그 표준화된 홈페이지라서 법률 규정에 비교적 좀 맞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돼 있는 건 맞아요. 경기도 전체가 그래요. 제가 의문점은요. 나이가 먹은 저희 같은 사람이나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일에 바쁜 사람이나 인터넷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사장님, 예, 제가 본인이 관심을 갖고 하지 않는 것을 나는 볼 시간 없으니 네가 와서 설명해라. 아, 여기는 아닌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법이 정해진 대로 조합에서는 최소한의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스스로 찾아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예를 들면 설명도 듣고 싶으면 총회장님도 직접 오셔야 되고 그러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참여 안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누가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스스로 관심 갖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럼 누구한테 막 이렇게 불만을 터뜨릴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스스로는 조금씩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관심한데 누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재개발을 하게 됐으면 내가 재개발 끝날 때까지는 재개발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총회 책자가 오면 이게 맞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물어볼 필요도 있고요. 그동안 다 OS 오면 그냥 해준 거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정관 변경안도 통과되잖아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누구를 원망할 일도 아니야. 자, 지금부터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하겠다. 다짐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죠?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지금 우리 조합에서도 오셨고 또 다른 조합에서도 집행부가 오셨는데 저희가 그 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같이 만나는 장소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조합이 됐던 아니면 어디 외부 장소가 됐든 오늘 제가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역에서 했던 강연도 그때 참석을 안 했지만 들었었고요. 물론 좋은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부분도 분명히 있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하여튼 좋은 강연이었다고 생각하고 강연 내용에서 우리가 참고해서 충분히 살펴볼 부분은 살펴보면서 조합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사구역 주민 김양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비대위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오늘같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주민들 너무 많이 고생했거든요. 여기 와서 지금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편승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저희들이 주민 재산이 여기서 많이 권리가 주민 재산이 너무 지금 권리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 사업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조합 임원들도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풀고자고 했지만 오늘도 그 잘못된 단계를 밟자고 하는 거지 근본적인 거는 여기서 거론도 안 됐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나가도 원주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으면 결국은 나가야 되는데 법에서 정한